네, 여러분 바로 Q&A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범님, 기존 레가시 스토리지와 플레이 스토리지 도입으로 인한 하이브리드 환경의 스토리지와 활용 방안을 가이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레가시 스토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렇죠. 저희는 하이브리드는 제공을 하지 않는데요. 네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필요한 업무는 하이브리드에 올리시고, 네. 예, 올플래시가 필요한 그런 빠른 이제 좀 티어 1, 뭐 DB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쪽은 올플래시로 운영하시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하이브리드라고 말씀하신 게 기존의 그렇죠. 레거시. 트래디셔널 네. 스토리지 그리고 앞으로 고려하시는 올플래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네네. 활용 방안이신 것 같은데 아마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뭐 기관이 됐든 네.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가 아마 티어링 돼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네네. 저희들이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핫데이터, 티어 1급 데이터는 가능하면 그 올플래시 쪽에 네네.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아카이브라든가 백업 쪽 네네. 그런 쪽은 이제 그 기존 트레디셔널 그런 디스크 쪽에다 저장을 하시는 거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도전마수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님, 컨트롤러가 액티브 구조인가요? 네, 액티브 구조 맞습니다. 허여우님은 퓨어 스토리지가 올프레이 스토리지의 리더인 이유가 SSD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짧게 요약해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줄여주는 중복 제거 압축 기술에 가장 우위가 있고요. 네. 그리고 SSD를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들, SSD를 최적화함으로써 수명을 늘려주고 성능을 빠르게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다른 올플래시 벤더에 비해서 이쪽에 우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SSD를 최적화하는 게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하는 거죠, 그죠? 네, 아까 그 NVMe 또 아키텍처 기반으로, 네. 그죠? 64,000개 채널하고 소프트웨어로 네. 두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벤더처럼 그 하드웨어 기반의 SSD 컨트롤러가 아니라, 네. 그죠? 네. 기존의 다른 올플래시나 이제 하이브리드 그런 스토리지들은 네. SSD 컨트롤러에 최적화된 기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게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에서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뭐 가비지 컬렉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웨어레블 뭐 네. 그럴 게 굉장히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런 네. 거에 있어서. 자, 그다음에 김인선님, SAP 하나와 같이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퓨어 스토리지와 중복 투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네, 모든 처리되는 주요한 데이터는 이제 메모리에서 오고 가고 하겠지만 이게 저장이 되고 또 다시 불러올 때는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빠른 스토리지. 네. 기존에 SAP 하나 정도 투자를 하셨으면은 이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이런 부분까지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안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병목이 생겨버리면 네네. 굳이 인메모리를 한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SAP 하나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궁합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전승호님, 이제 결국 이제 퓨어 스토리 올프레시로 교체할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보통 이제 ROI라고 하나요? 투자된 회수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마지막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드디스크 대비는 네. 뭐 최소 2~3배부터 많게 네. 10배까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도입 비용하고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네. 사실 네. 그 저희 나라 고객분들이 이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네. 사실 이제 총 소요 비용 내지는 그 ROI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존의 트래디셔널 스토리지가 차지하는 어떤 상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이제 전력량 그다음에 그 뭐 냉각 비용 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셨을 때는 아마 올플래시 쪽이 그 애플 투 애플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사스라든가 그 디스크가 쌀 수가 있죠. 하지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비용 효과가 분명히 있다. 네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자, 고경학님, 기간계 시스템에 DB 자료용 플래시 스토리지 백업 전략은 대략 어떻게 레코멘드 하시는지요? 백업 전략은 저희가 물론 빠른 스토리지긴 하지만 고객의 대부분의 백업 인프라는 기존의 백업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존 백업 인프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 저희가 스냅샷이라든지 이런 클론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네. 기존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정호님은 그 퓨어 제품은 센과 나스 환경 모두 적용 가능한지요? 파일 시스템 용량 얼마까지 지원되는지요? 네, 퓨어 스토리지 그 세 번째 토픽에서 저희 플래시 어레이 M이나 네네. X 시리즈는 네. 이제 원래 센 스토리지였고요. 네네. 유니파이드가 되면서 나스까지 지원이 네. 되게 됩니다. 저분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노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40분 전이니까. 그, 네. 예, 파일 시스템 용량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른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의 나스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볼륨입니다. 네네네. 예,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속도는 빠른 거고요. 빠르죠. 그죠? 네. 보통 이제 통 볼륨인데 좀 느린 게 문제였거든요. 오브젝트 그렇죠. 스토리지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박치규님은 플래시 블레이드의 성능과 집적도, 뭐 냉각 효율 이런 거 궁금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단연코 나스 제품 중에서 가장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5 그 샤시를 다 증설을 했을 때 최대 네. 리드 성능이 75GB/s이고요. 네. 라이트는 25GB/s이라는 엄청난 성능이 나옵니다. 네. 정기성님, 미국의 페이스북 사례 말고도 국내에도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많죠? 아, 뭐, 그럼요. 그렇죠? 네, 플래시 블레이드도 많이 쓰이고 있죠. 플래시 블레이드는 이제 네. 이미 설치 사례가 지금 돼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이제 그 인더스트리 고객분들하고 네네.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업종은 어떤 업종 대략 뭐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이제 반도체 네. 쪽에서 어떤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켰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리턴이 굉장히 좋은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지금 저희 쪽은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김영철님은 스토리지 부가 기능으로 스냅샷, 스토리지 복제 기능도 지원이 되는지요? 네, 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은 다양한 기능들은 네.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김지호님은 장기적 로드맵에서 플래시 성능 향상에 대한 고품질 화로 갈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스토리가 등장할까요? 이건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냥 뭐 관점을 저는-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메모리가 음.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3D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 D램조차도 이제 3D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네네. 그 10나노 이하의 공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적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 기술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임근식님, 구글의 신경망, 구글넷, 인셉션넷은 TPU를 이용 시에 여전히 SSD로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그 분야에도 대량의 분산 변경 처리를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가는 게 대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시초부터 뭐 구글 파일 시스템부터 해서 하드웨어 전신이 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구글에서 그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런 오브젝트 방식은 물론 분산 처리돼서 저희 같은 이제 통합된 스토리지를 쓰진 않겠지만 점점 그 추세는 점점 더 이러한 오브젝트 방식, 기존의 파일 계층형 구조가 아닌 걸로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효숙님,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활용 스토리지 관리 자동화를 위해 퓨어 스토리지의 오브젝트 스토어 방법이 대세로 가는 분산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보면 되겠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 김효숙님 질문을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박우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각도에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보고님 입장에서 참 도움이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말고도 퓨어스의 전문가분들 지금 그 예, 계속 답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답글도 답글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정규성님, 나스 스토리지를 사용 시에는 내부망의 기반 시설도 받쳐줘야 할까요? 센 방식에 비해서 단점도 있을 듯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요? 네, 그 센 방식은 단순히 스토리지만을 위한 구간인데요. 네, 그렇죠. 네트워크 구간은 모든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네. 이게
뭐 10G로 가고 뭐 40G로 가고 100G로 가면 이제 비용이 들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원지에서 이제 10G도 많이 보편화됐다고 보고요. 그런 곳에서 그런 인프라에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를 추가적인 다른 인프라 구축할 필요 없이 연결만 하게 되면 바로 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죠. 최재성님, 퓨어 스토리지는 퓨어티 OS 사용으로 모든 모델에서 호환이 가능하고 컨트롤러 교체만으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보증 처리인가요? 아니면 개별 업그레이드인가요? 저희가 넌 디스럽트 업데이트라는 NDU라는 방식의 업그레이드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컨트롤러가 액티브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컨트롤러를 다음 세대 혹은 더 상위 모델로 교체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정상이 되면 다른 한쪽도 마저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무중단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규성님, 클라우드 이용 시에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지요? 근데 이게 그 예. 퓨어 스토리지 아까 스토리지보다는 예, 서버 쪽의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어차피 쪽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네. 어차피 네. 그걸 투명성을 높이는 거지. 방금민님, 타사 제품과 결합해서 퓨어 스토리지 올프레시 디스크 확장이 가능한지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타사도 안 되고요. 네네. 자사에서. 알겠습니다. 박우일님은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은 내부 설계 수정이나 소스 코드의 수정 없이 큰 속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박병수님은 중복 제거 시에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지요? 저희는 빌트인으로 만들어진 그 올플래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예, OS, 목적 자체가 OS에 아예 올플래시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렇게 올플래시가 되려면 중복 제거 압축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걸 넣었고 그렇게 네네. 하면서도 성능이 1ms 이하로 안 떨어지는 아키텍처로 설계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중복 제거 율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그 데이터의 그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저 부분은 좀 차이가 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VDI 가장 중복 제거율이 많이 나오는 거는 실제로 노부장은 가장 많이 중복 제거된 VDI 환경에서는 중복 제거 얼마 정도 봤어요? 최대 40대 1까지도 40대 1. 봤고요. 그때 우리 4월 달에 고객분 나오셔가지고 네. 미래로 시스템에서 나와서 40대 1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쪽도 그렇고요. 40대 1이 꽤 있습니다. 네. 보통 20대 1 나오는 것도 많고 네, 네. 이렇게 많이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많기 때문에 그 VDI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복 제거율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창현님, 퓨어 스토리지도 넌 레이드 방식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용량 증설 시 디스크 단위의 확장이 아니라 쉘프 노드 단위의 증설만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넌 레이드가 아니긴 합니다. 저희 네, 밴드에 네. 특화된 레이드 3D라는 이제 레이드 기법을 사용하고요. 증설 단위는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 단위가 아니라 저희가 묶는 그 셰프의 반쪽 단위입니다. 네네. 셰프의 반쪽 단위씩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성님은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플래시 스토리지 구입 비용도 고가일 것 같고 나중에 디스크 교체, 수리, 유지 보수 시에도 비용이 더 나오진 않는지요? 사실 이제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비용, 뭐 구입 비용, 그리고 이제 디스크 교체, 수리. 사실 제가 이 20년 넘게 이제 스토리지 쪽을 계속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네. 그 기존 트래디셔널 디스크에 비해서 이 SSD가 장애율이 훨씬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기계적인 게 없으니까. 기계적인 게 없어요. 네네. 그냥 네. 0, 1의 그냥 정기적인 그렇죠, 신호다 그렇죠. 보니까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장애라든가 그런 이제 피지컬한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없고요. 사실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구매하신 비용의 뭐 몇 프로 이제 이 정도로 가시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사실 고객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비용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이제 예를 들어 구매하시면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리케이션은 따로 구매를 하시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별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모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다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뭐 구매라든가 뭐 네, 네. 용량 단위 라이센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는 뭐 어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유지 보수 이런 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동추님, 아마존 S3처럼 S3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토리지도 있는지요? 네,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S3 네네.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차지용님께서는 올프레시 스토리지를 전환하면 설치 공간뿐만 아니라 냉각 공조 비용도 꽤 줄일 것 같은데 실제로 올프레시 스토리지 전환한 고객사의 냉각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건 다 운영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영 비용이 극단적으로 절감된 사례가 그 미국의 CAC라고 30초 안에 신용 평가를 해줘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극단적으로 99%가 절감이 됐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그걸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스토리지에 넣습니다. 근데 네네. 아직 뭐 용량도 많이 남고 그 성능도 많이 남으니까 다른 업무들을 막 넣은 거죠. 뭐 네네. SQL도 넣고 뭐 네네. 다른 것도 넣고 해서 그런 다양한 스토리지들 다 걷어내고요. 저희 거 네. 하나로 해서 빠른 성능에 이런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김한수님, 스냅샷을 이기종에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스냅샷 포맷이 오픈되어 있다거나 관리 툴이 오픈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오픈은 안 돼 있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여서 예, 저희가 그런 API를 제공하고 있고 그게 네. 오픈될지 여부는 이제 본사 방향이 예. 네. 박주기님은 유지보수 및 직원 교육, 그러니까 교육 지원 같은 현황 같은 게 궁금하다고. 네.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워낙 그 단순하고 GUI도 몇 번만 클릭하고 볼륨 할당하고 뭐 볼 수 있게 메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1시간 교육이면은 다 운영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교육은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이중화 솔루션이 자체 내장이 되어 있는 건지요? 이중화 솔루션은 이제 서버 쪽에서나 이제 쓰는 부분이고 이제 스토리지 자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계속 그 볼 수 있게 제가 서로 봤을 때는 그 이중화 솔루션이 그 스토리지의 그 이중화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MPIO 멀티패스 뭐 그 부분도 그 부분 아니면 그 아까 우리 그 저기 싱클랩 액티브 클러스터 액티브 클러스터 그 두 가지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다 뭐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잠시만. 읽어주세요. 근데 퓨어스토리지인 김지명 같은 미녀분들이 IT 전문 기술자로 영입돼서 아마 시장에 대세가 됐. 근데 김지명 이사님께서 얼굴이 어떻게 아시지? 임근식님께서 궁금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범규님, 페이스북에 AI 플랫폼에 AFA를 올프레시 어레이를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프레시 어레이만으로도 밴드위스가 AI 요구 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건지요? 네, 그 페이스북에서 요구했던 성능이 초당 70기가를 읽어서 그걸 네. 분석을 해서 초당 10기가바이트의 라이트를 해야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걸 충분히 만족을 했습니다. 한종원님은 기존 구형 나스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요? 연동한다면 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 나스와 연동을 어떤 방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나스는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런 데이터 복제나 연동 이런 거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준님, 저희는 관제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스토리지별 TCO 절감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 제거 및 TCO, ROI 등 수치상 보고서를 매달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기본 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CO, ROI 이런 부분들은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님은 그 올프레시 어레이 구성 시에 플래시 모듈로 구성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다이렉트 어세스하는 거 말고 네. SSD로 구성된 제품군도 있는지요? 그럼요. 네, 당연히 네.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자세히 설명 해 주십니까? 어떤 분들 아까 방송 듣다 보면 여기는 SSD 컨트롤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기존에 이제 플래시 어레이, 그러니까 네. SN이나 블록 스토리지에서는 SSD 모듈로 구성이 되고요. 네. 이제 X 시리즈부터는 그 다이렉트로 가는 NVMe 방식의 그런 저희가 직접 제작한 그런 모듈이 제공이 됩니다. 네. 김효숙님은 그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매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뭐 스토리지 엔지니어를 별도로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 네.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예. 저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장점 중에 하나고 저희 네. 고객 그 평 중에 하나가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시고요. 네. 내가 이 스토리지가 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고객이 2년 동안 네. 장애도 안 나고 뭐 문제도 한국 없고 고객이에요? 아니요. 아, 미국 고객? 네, 저희 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 네. 그 사례가 아. 있어서 저도 아, 홈페이지 네네. 번역하다 참 많이 아하. 웃었는데 스토리지 있는지 몰랐대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퓨어원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게 알아서 다 셀프 진단해주고 네네. 사람이 가야 되면 이제 엔진을 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은 스토리지를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네. 그 저희가 음. 그 디스크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네. 매뉴얼을 드리잖아요. 네네. 저도 뭐 이제 다른 실제 다니면서 저희 이제 스토리지 매뉴얼 보면 네. 뭐 책으로 뭐 굉장히 많고 몇 박스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어. 저희가 그 텐트 카드라고 불러요. 명함. 저희 매뉴얼을 명함 2개를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 같이. 이야. 그래서 그 명함 2장 정도로 저희 매뉴얼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분도 그 텐트 카드 명함 2장 정도 되는 걸 보시면서 네네. 뭐 운영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김효숙님께서 문의하신 네. 저 내용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지가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 있습니다. 점이 저번에 그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그 퓨어 스토리지가 애플보다 네. 고객 충수도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이 점이 그런 거에 포함이 가장 돼 큰 있죠. 기여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점이. 그 NPS 지수라고요. 그 내가 네. 써봤던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충분히 이게 좋은 제품이니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네네. 형태의 그 만족합니까? 라는 형태의 그 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83.5.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애플이 60점. 60점대였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 벤더들이 사실 한 20점대 네네.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써보신 고객분들은 아니, 만족하시는. 지금도 이렇게 스토리지 관리가 이렇게 간편한데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것도 AI가 그걸 또 네, 이제 메타. 빼가지고 루틴한 것도 다 해준다며 메타가 그죠? 네, 그렇죠. 더 간단해지겠네요 앞으로 그죠? 그렇죠. 네. 더 간단하고 네네. 더 셀프 그렇죠. 치료하고 진단해주고 네네. 하는 게 가능하겠죠. 네. 자, 김한수님께는 중복 제거 압축으로 간혹 데이터 손실이 생길 경우가 있다는데 퓨어스토리 제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런 문제는 데이터를 중복 제거 압축을 하게 되면 네. 해시 테이블 관리로 이제 이 키 값을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메타데이터는 컬리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동일한 주소가 네. 매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로 도는 이제 최적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네. 이런 해시 테이블 값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하고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퓨어스토리가 중복 제거율이 제일 좋은 이유가 네. 뭡니까? 제일 이유가. 네. 가장 좋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가장 정교한 단위, 그래뉴얼리티가 네. 512바이트,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현존하는 OS들이 쓰는 가장 작은 일반 다른 데는 4K 뭐 이렇게 네, 하는데 4K, 8K 저희는 네네. 512바이트고요. 네네. 저희가 이 정렬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데이터가 처음에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32K가 들어왔다고 하면 네네. 그 512바이트 단위로 쭉 체크를 하는데 이게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게 들어와도 이거를 중복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한 단위, 정렬에 의존적이 네네네. 않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복 제거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512바이트로 해서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이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중복 제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피디님도 질문한 상문 드리면 안 돼요? 네? 네. 자, 임근식님은 퓨어스토리가 정말 하드웨어 느낌보다 소프트웨어 느낌이 난다고요. 크게 성장할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박치규님은 퓨어원 메타와 이슈 핑거프린트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네, 퓨어 메타에서 제공하는 게 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이게 뭐 지문 인식처럼 네. 그거를 이제 핑거프린트를 계속 쌓아둡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거죠. 네. 풀어서 얘기하면. 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리스트업을 쭉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30초마다 네네. 전 세계에 있는 어레이들을 체크해야 되는 가장 심각한 핑거프린트. 네네. 이거는 뭐 5분마다 돌아도 되고 어떤 건 뭐 몇 달 만에 돌아도 되고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둔 그 프로세스가 네. 전 세계에 설치된 어레이들, 거의 클라우드 어시스트에 연결된 어레이들을 다 돌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슈를 다 아. 그 체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아, 미연에 방지를 그렇지. 하는 거죠. 이광재님, 플리스 스토리지 좋은 거 아는데 퓨어 스토리지 결국 비용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 가성비가 좋냐? 네. 기능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과연 이게 경제적이냐? 네. 그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뭐 사스나 사타 스토리지하고 저희 거를 뭐 애플로 비교를 하면 네. 사실 현재 기준은 비싼 건 네네.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뭐 상면이라든가 전력량, 뭐 예를 들어서 냉각 비용,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셨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낸드 플래시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네. 그 효과적인 그런 네. 아마 스토리지 솔루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스타 말고 기존의 다른 네. 올프레시 스토리지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이제 고객분들이니까 구매를 하실 때 네. 비교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현재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셨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줘 보셨던 제품 중에 진짜 올플래시 스토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퓨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뭐뭐 맥스 뒤에 F, 뭐뭐뭐 스토리 뭐뭐뭐 이거 올플래시. 네네. 근데 저희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M 뭐 50, M70, 네. 뭐 플래시 블레이드는 플래시가 들어가지만 그 사실 저희가 플래시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일부러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올 플래시 스토리니까. 근데 사실 타사 같은 경우 거기다 뭐 F를 붙인다거나 올 플래시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부분은 사실은 그게 네. 올 플래시가 아닌 그 전통적인 방식의 20년 이상 네. 아키텍처에 그냥 SSD만 꽂았다라는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거죠. 네, 대신 네. 올 플래시라는 부분을 이름에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저희가 그 매직 쿼더런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여드렸지만 그 이미 자기네들이 인수한 올 플래시 제품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트로핏 그리고 기존 그 스토리지에 SSD만 꽂은 제품들을 많이 그 시장에 비즈니스를 네, 해요. 네, 그 네. 이유는 사실 그 국내 시장을 좀 프라이싱 가격적인 부분으로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오늘 노 부장이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던 변화하실 수 있는 혁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좀 더 큰 로켓을 달고 네.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4피트 8.5인치 틀에 갇히지 마시고 네. 좀 더 혁신적인 방법 그리고 진짜 올플래시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게 제 메시지의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주님은 타벤더에 비해서 퓨어 스토리의 강점인 컨트롤러 무상 교체 프로그램은 계속 유효하는 건지요? 네. 네. 박지규님은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 M 구축 후에 필요에 따라 X 모델로 확장이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됩니다. 저희가 네. 그 아키텍처를 그 포에버 플래시 무상으로 그 컨트롤러를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보면 다른 경쟁사들은 저희가 스케일 아웃이 안 된다고 되게 공격을 하지만 네네.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스케일 업 구조가 필요했었었고요. 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네네.
고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네. 바꿔 끼면 돼요. 바꿔 이렇게 끼고 네네. 하면은 중단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용량도 같이 늘렸거든요. 확장 셰프도 그냥 꽂아서 전기 딱 키면은 바로 인식이 돼요. 뭐 네. 따로 추가 작업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퓨어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되니까 네네.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박우일님께서는 NVMe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NVMe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아키텍처. 네. 네, NVMe는 그 프로토콜 이름입니다. 메모리 방식에 이제 기존에 이제 스캇이라든지 이런 그런 프로토콜이 아니라 NVMe 방식이라는 거는 새로운 메모리 방식의 프로토콜이어서 레이턴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PCI 익스프레스 지금 현재 젠3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레인을 늘림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던 이런 밴드위스 대역폭보다 네. 뭐 20배, 많게는 100배 이상까지도 빠른 대역폭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홍성호님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상사한테 표 스토리지를 이제 뭐 기한 올리려면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라든지 그 업무의 개선이겠죠. 성능의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도 중복 제거 압축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제 도입 비용 줄이고 또 운영하는 비용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능으로 업무가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추가로 그 말씀을 하시면 보니까 그 저희 세일즈 중에 오상용님께서 답글을 다셨는데요. 네. 어떤 전략이냐면 오상용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충분한 전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세일즈팀에서 가장 전략적인 친구니까 네, 네, 오상용님을 한번 네, 만나시면 네. 전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하려는 회사라면 네. 그런 쪽에 뭔가 비즈니스가 있다면 아까 처음에 우리 방송에서 1분짜리 그 영상 있잖아요. 네, 네.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상사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어프로치 하는 게 그 상사한테 좀 더 어필하지 않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자, 허성희님, 이건 오늘 뭐 이렇게 아주 기초이지만 그래도 센과 나스 자꾸 나오는데 센과 나스가 뭐 아주 그냥 확 깔끔하게 정의 좀 해주세요. 센과 나스가 뭐가 다른 건지. 네. 센은 네. 그 쉽게. 우리가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스캇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존에. 네네네. 그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한 통로가 센이고요. 네. 나스는 네. 기존에 우리 컴퓨터 쓰는 인터넷하고 하는 그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데이터, 그 스토리지의 스카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혹은 네네. 그거를 변환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게 나스죠. 그래서 나스는 공유가 되고요. 네. 센은 공유가 안 됩니다. 네네. 네. 자, 정규성님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PT에서 이제 센 환경도 제공이 한다게 들어가 있는 건지 센 방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네, 당연히 센 되죠.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센이란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스토리지만의 스토리지만을 위한 네트워크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크겠죠, 좀 근데 네. 좀 이렇게 큰데고 나스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다른 것도 막 붙어 있는데 서버도 붙어 있고 그쵸, 하는데 네트워크. 거기에 스토리지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플래시 블레이드처럼 네. 이미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바로 분석해서 하려고 싶으면 네. 바로 그 기존 네트워크에다가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빨리빨리 그걸 분석해보고 이걸로 네. 이럴 때 이제 뭐 나스 스토리지가 유용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센은 그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패킷을 이게 씌웠다가 벗겼다가는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겠죠. 뭐 30% 네, 정도의 네. 오버헤드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싫으시고 빠르고 네. 고성능이고 다양한 안정적인 기능들이 있는 네네. 그런 빠른 그 데이터 서비스를 원할 때 이제 센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네. 임근식님, 퓨어 스튜디오 OS는 무엇을 기반, 아까 리눅스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지요? 네. 네, 저희 우분투 커널을 우분투 사용합니다. 커널. 네, 오케이. 네. 자, 또 많은 또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이민구님은 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퓨어의 압축률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수많은 사례 그리고 쌓였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중복적 압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창희님은 아이스카시 센 구성 시 공고되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만약 SP별로 10G씩 2포트 사용한다면 액티브로 해서 SB당 20G씩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의응답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사님 좀 한마디 해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신지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제 오늘 중요한 이 어떤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오늘 들어오셨던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오늘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변화와 혁신이라는 어떤 이제 워드 베이스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제 4피트 8.5인치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경로 의존성.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사실 말로는 여러 가지 변화,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지만 변화와 혁신에 선택하고 변화와 혁신에 맞는 어떤 솔루션 그런 부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업무가 좀 더 큰 로켓을 달고 좀 더 멀리, 좀 더 빨리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제공해드리고 같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모쪼록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로켓처럼 날아가시는 그런 비즈니스에 저희가 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퓨어스토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많이 감사합니다. 네, 노 부장님. 네, 저도 오늘 가장 제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이 엔터프라이즈, 하이엔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한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네. 네, 그런 게 전달이 됐다면은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뭔가 이제는 스토리지로 볼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를 이제는 뭔가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추구할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뭔가 그거의 하나의 중요 이제 요소로서 과연 작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지사님 질문 한번 굉장히 좋은 분 많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6분, 네, 6분 중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6분, 네. 어떻게 우리 고생한 노 부장님이 이제 3명 몇 명 하실 수 있어요? 예, 저도 3명. 3명? 네네네. 많이 중복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요? 중복 제거 자동 안 됩니까? 두 분? 중복 제거 자동 안 돼요? 중복 제거 좋다면서. 피오. 합쳐볼까요? 네. 질문 많이 해주셨고 또 네. 뎁스도 있었던 이제 박치규님. 박지규님,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던 김효숙님. 김효숙님, 네, 네. 김효숙님 하고 오늘 그리고 또 질문 많이 해주셨던 임근식님. 임근식님, 네. 세 분 알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창현님, 이창현님, 네. 그리고 차지용님, 차지용님, 네. 홍성우님. 홍성우님, 네. 자, 박치규, 김효숙, 임근식, 이창현, 차지용, 홍성우님, 요 6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설문에 응하시면은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한 분한테 스마트 스피커, AI죠, 뭐 인공지능 스피커 하고 그다음에 영화 CGV 영화권하고 스타워스 기프티콘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